의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언되었으므로 제37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회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를 여는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고지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안건은 검찰 인사에 관한 현안들입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회의를 열어 위원님들께서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한 깊은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3일 있었던 검찰 중간 간부 등의 인사에 대해서도 우려했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를 현안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사보임이 있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6일자로 강효상, 민경욱, 정유섭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사임하시고 김도읍, 장재원, 정점식 위원님이 다시 보임되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는 잠깐 사보임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사보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간사 선임도 필요하지만 오늘 상황을 볼 때 다음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검찰 인사에 관한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 법무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석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나 안건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순서 없이 먼저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추미애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아서 저희 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현안 질의만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추미애 장관이 여기를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원장님께서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저희 법사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계하는 장지원 의원님 발언하시고. 위원장님 이게요 법사위라는 상임위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안 심사고요. 그 다음에 예산 심사고요. 그 다음에 정부 현안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부여된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신문이나 방송이나 모든 매체들이 검찰 문제를 가지고 검찰 인사 문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일면에 헤드라인을 낭시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결투, 이성윤의 항명, 심재철 부장으로 둘러싼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법사위가 추미애 장관을 출석시켜서 이 의문에 대해서 질문하고 추미애 장관은 이 의문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 한 명도 출석 안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들리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법사위에서 이런 질문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의 의무마저도 뺏어가는 이런 행동을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사권은 나한테 있다. 이러면서 학살을 하고 숙청을 하고 유배를 보내고 이런 거의 검찰 인사를 둘러싼 막장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출석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미애 장관은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권력, 내 인사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 인사권과 권력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권력 아닙니까? 그 권력에 대해서 왜 그 권력을 쓰고 있느냐, 왜 남용하고 있느냐라는 국회의원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출석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법사위가 왜 필요하고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자신들이 선거법 날치기 할 때는 필요하고, 자신들이 예산 날치기 할 때는 국회 필요하고, 자신들이 공수처 만들 때는 국회가 필요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기 싫다, 국회 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고요. 도저히 이 법사위가 추미애 장관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민주당도 국민적 의혹이나 국민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함께 정부를 감시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임은 방조하고 전부 다 어디 간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법사위를 무력화시키고 최소한의 현안 질의도 맡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당인지 저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사위가 이제 엄중하게 우리 추미애 장관에게 지금 전화를 좀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출석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뭐 예정해가지고 열린 회의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개회된 회의고요. 이런 정식으로 개회된 회의에 여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를 받은 법무부 장관이 자기도 출석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100번 생각해도 부당한 그런 그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런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아침에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러나 나오지 않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말 저도 속으로는 매우 못마땅해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상당히 분노까지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장관의 출석 없이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가 다시 열려서 이 장관 출석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질 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도 그때 여야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분명히 장관 출석과 관련된 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어차피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지를 하고 다른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장관을 지금 나오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이 없더라도 검찰 인사가 지금 뭐 언론의 이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거의 수사 방해 수준의 직권 남용에 이르렀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은 이 정도로 마치고 앞으로 안건과 관련된 검찰 인사와 관련된 현안 질의를 의견을 각 위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먼저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부터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검찰 학살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제가 보여집니다. 최근 검찰 학살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개천에서 붕어, 가재,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절대적이라며 노골적인 봉건 왕조, 문재인 절대 왕권을 추구하는 나라란 것이 사실 이번 기회에 분명해졌습니다.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기에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사 방해는 다 하겠다며 공공연하게 검찰총장을 겁박하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은 무제한의 절대 권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이 테두리에서만 행사해야 하고 형식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면서 보복 인사를 한다면 그건 분명히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 체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검찰 해체, 사법 방해는 내로남불, 조로남불, 추로남불의 극치이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행태입니다. 지난 1월 초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 이후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을 하면서 감찰을 언급한 추미애 장관의 행태 등 최근 격화되는 검찰 학살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강욱 비서관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검찰 쿠데타라면서 감찰의 필요성과 함께 공수처를 앞세워 검찰총장을 협박했는데 최강욱 비서관이 저지른 일은 공직자 이전에 개인일 때 저지른 일임에도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사적인 보복을 공수처로 하겠다며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 그늘 밑에 숨어서 검찰총장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로서 정상적인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 절차를 자신과 정권에 유리하게 변형시킨 사법농단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사법 방해 전이대 역할 자임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성윤 서울지검장과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의 행태를 보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꽂아놓은 검찰 간부가 조국 및 청와대 관련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 여권 실세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 즉 상상인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조세범죄수사부와 신라젠 수사부서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직제 개편을 이유로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꼬리 자르기이자 검찰 개혁을 빙자한 정권 차원의 조직 은폐입니다. 또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해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권 침해라거나 불법한 수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이유로 조국 관련 수사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서까지 검찰을 겁박하는 것은 청와대가 정면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 지금 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니고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권력형 비리도 성역 없이 다루는 게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본분이고 국민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 체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가로막는 것은 사법농단이고 명백히 독재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 때도 볼 수 없었던 이런 후한무치한 권력자들과 지지자들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요즘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과 민주당은 훨씬 이전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개혁의 명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8일과 1월 23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에서 이 정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모든 국민들과 언론은 이번 인사가 검찰 파괴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차례의 인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 자체를 전부 해체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그 당시는 수사팀장이었죠. 윤 팀장이 검사장, 차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수장을 변경했을 때 그때 문재인 정권 관련자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정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수장 변경을 강행한 그 수사팀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정부,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권처럼 수사팀을 해체하지도 않았고 그 수사팀이 계속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수사만은 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배려였습니다. 그것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어떻습니까? 청와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검찰 수사팀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이 정권이 소위 정권 방어용으로 배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는 또다시 울산시장 선거 사건 관련 자들의 기소마저도 결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28일 오전에 신봉수 차장검사와 김태훈 공공수사 2부장 등 기존 수사팀이 지휘부로부터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포함한 1차 기소 대상자 명단과 공수장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오전 11시부터 1시간, 오후 2시 20분부터 1시간 40분 동안 총 2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자리에서 수사팀은 인사 이동 전 기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신봉수 차장 등의 사인이 담긴 그러니까 결재를 한 공소장을 결재해달라고 검사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수사팀은 그 전날에도 기소 예정 보고 그러니까 내일 기소를 하겠다라는 보고를 올렸고 설 연휴 전인 22일에도 검사장에게 같은 방침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사는 검찰 인사가 있더라도 수사팀을 그대로 잔류를 시키든지 아니면 수사팀을 잔류시키지 않으면 그동안 수사 결과를 조속히 정리를 해서 기소나 불기소 등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성윤 검사장은 이 결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소위 직무를 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비추어 볼 때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 8일과 1월 23일
검찰 인사를 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이러한 인사를 감행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법무부는 소위 수사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부장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을 하라고 전국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일선 수사팀의 기소 결정을 막는 방법을 검사장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공안 수사 사건, 특히 선거 사건 수사, 그리고 복잡한 뇌물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전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의도하는 바는 수사팀의 전출 이전에 이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성윤 검사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울산시장 선거조작 사건의 기소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수사를 방해한 그 책임을 반드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권남용죄로 이성윤 검사장을 비롯한 결재 방해 세력을, 기소 방해 세력을 고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제원입니다. 또 국민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요즘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참 우울증이 걸릴 노릇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경영진이 좀 말 좀 안 듣는다고 한직 보내고 좌천시키고 그러면 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진이 인사권 나한테 있으니까 너는 조용히 하고 있어.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폭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국정농단 사태에 이은 탄핵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탄핵 사유가 뭡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파면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 내 권력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너네는 조용히 해. 그리고 검찰 인사를 내 멋대로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유배 보내고 좌천시키고 숙청시키는 이게 검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기관입니다.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자신들을 수사한다 그래서 그거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수사팀을 박살내버리는 이런 무도한 정권이 있습니까?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청와대 인사들, 청와대 자료들 전부 다 검찰에 줘서 실체적 진실을 수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대통령이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불의의 나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돌아본 설민심은요.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는 게 설민심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요.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요. 부끄러움도 없고요. 뻔뻔스러운 정권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의의 사도라고 불렀고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니까 이제는 정치검찰이래요. 내 입맛에 맞으면 정의의 사도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정치검찰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진들, 간부진들 전부 다 해산시켜버리고, 이거는요 백주대낮에 길거리에서 검찰총장은 집단 린치하고 난투극 벌리고 칼부림 벌리는 조폭들하고 뭐가 틀립니까? 백주대낮에 윤석열 총장 한 명 세워놓고 집단 린치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보고 있는데 왕따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권력을 운영합니까? 수사할 거야, 수사하지 마. 수사할 거야, 수사하지 마.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자, 이 정권은 한번 보십시오. 입시 비리 저질러 놓고 입시 제도 탓합니다. 입시 제도를 확 바꿔버립니다. 범죄 저질러 놓고 검찰을 해산시켜 버립니다. 이 정권은 결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탓이라고는 얘기하지 못하는 정권입니다. 제도 탓, 기관 탓, 남 탓, 과거 탓, 세계 경기 탓,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절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단 한 뼘도 하지 않는 후한무치한 정권이다. 뻔뻔한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조국 민정수석이 없어지는 그 청와대에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들어앉아가지고 청와대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수처로 윤석열을 잡아넣겠다?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아니, 자기가 공수처장입니까? 공수처로 윤석열을 수사하겠다? 야, 이렇게 청와대가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법치입니까? 심재철 반부패부장 조국 무혐의 보고서 써라 그래요. 반부패부장이 부패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 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반부패부장이랍니다. 친부패부장이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매일매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게 이성윤 이 항명 사태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패싱하고 직접 보고했다는 근거를 이게 지금 검찰 보고 사무규칙 2조로 내세웠다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법이다. 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하여 만든 대표적인 제도로서 사실상 법무장관의 수사관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위는 서면으로 하고 보고도 검찰이 필요한 판단하는 경우에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라고 이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 검찰보고 사무규칙 2조를 바꾸라라고 권고한 규정을 가지고 검찰총장 패싱하고 추미애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이 이성윤 지검장. 이분이 21세기에 중앙지검장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전두환 시절에 중앙지검장 해야죠. 그리고 수사팀에서 이 백원우, 박영철, 이광철, 송철호 기소하자라고 160분 동안 이성윤 지검장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160분 동안 설득했는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답니다. 해당 수사팀과 중앙지검장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 이런 검찰 시스템을 가진 나라, 이런 나라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어떤 국민들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검찰의 권위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내부에서 이렇게 싸우고 이런 중앙지검장을 알박기 해놓고 정권 수호대로 중앙지검장을 만들어 놓는 이런 인사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장애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모든 언론에서 지금 이성윤 버티기, 또 버티기.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사위가 해야 되는 책무가 의무 아닙니까? 급기야 이 추미애 장관 인사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완장을 차더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 중인 몇몇 부서만 남겨달라라고 요청했는데 묵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한테 거역한다? 자신이 조선시대 왕입니까? 신하가 왕한테
거역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거역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검찰 인사할 때는요, 대검 차장하고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서로 라인을 만들어서 협의하고 얘기해왔더니 갈래입니다. 이런 거 싹 무시하고 윤석열 들어와, 네 의견 얘기해. 아, 이거는 관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역한다라고 얘기하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부패 사건들, 지금은 검찰이 이 수사 증거와 수사 자료를 캐비넷에 넣어버릴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수많은 문정권의 게이트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우리들 병원 사건, 이런 게이트들이 검찰의 캐비넷에 들어가 버릴지도 모르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겠죠. 현 권력이니까요. 살아있는 권력이니까요. 그런데요, 세상 바뀌고 정권 바뀌면 그 캐비넷 안 열리겠습니까? 그 캐비넷이 다시 열리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심판받고 또다시 제2의 국정농단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그렇게 참담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문재인 정권은 모든 사실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털고 가는 것이 문재인 정권을 위한 길이다. 그 수사 캐비넷이 열리는 순간 대한민국 역사는 다시 한번 우울증에 빠지고 다시 한번 참담한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 국정농단 적폐청산의 부메랑이 문재인 정권으로 다시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광덕 의원입니다. 설 명절에 다들 지역구에 가셔서 우리 국민들의 민심, 국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도처에서 파탄나는 소리가 나는 가운데 설 밥상에 올려놓은 것이 1차 검찰 인사대학살에 이어서 1월 23일 검찰 중간 간부에 대한 2차 인사대학살, 그것이 이번에 설 밥상에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새해 들어서 설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 경자년 새해에 희망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그런 담론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명절 연휴 때 많이 거론되고 어렵고 힘든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미래를 힘차게 활력 있게 열어가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저희 정치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월 8일 수요일 밤에 대학살에 이어서 설 명절 연휴를 코앞에 두고 1월 23일 날 검찰 중간 간부 대학살을 했는데 이를 지켜본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권이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좀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어떻게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비리와 불법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 불법과 비리의 의혹을 은폐하고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고위급 검사나 중간 간부 검사들을 모두 한직으로 좌천시켜서 사실상 이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이 후진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느냐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측근 인사들에게서 발생했을 의혹이 있는 그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검찰에게
오히려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하게 처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일 텐데 어떻게 자신에게 좀 불리한 그 수사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철저하게 인사권을 남용해서 좌천시키고 수사팀을 해체시키고 그로 인하여 이 비리와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렇게 은폐시키려고 하는가?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이 법치주의와 정의를 대통령이 권력이 스스로 무참히 짓밟고 파괴시키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진정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 명절이 지나고 나서 법무부가 검찰 조직 개편이라는 이유로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그 수사 역량, 불법과 비리, 거악 척결을 위한 수사 역량에 대해서 무력화하는 시도는 결국은 정권이 자기들에 관련된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 상식상 또 검사들의 상식상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조직과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한편으로 청와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년 반, 3년 접어들면서 얼마나 많은 불법과 비리가 있었기에 측근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비리를 저지른 것이 많았기에 이렇게 검찰 조직을 공중분해시키다시피 무리를 해가면서 하는 것인가 그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우리 검찰의 가장 중요한 자리 픽4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대검의 반부패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모두 호남 출신 검찰 인사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과 사법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 역시 호남 출신의 인사들입니다. 아마 역대 정부 어느 정부에 있어서도 검찰의 빅4와 검찰과 관련되어 있는 청와대의 부서,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을 특정 지역 출신으로 6명을 다 채운 예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김조원 민정수석의 경우는 검찰 업무에 문외한입니다. 전혀 그 검찰의 빅4나 중앙지검에서 일어나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논의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그런 검찰 문외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민정 라인에서 그 검찰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은 공직기강 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또 인사를 한 것을 보면 이 법무부와 검찰의 중간 간부들도 친정권 성향 운동권 검사들로 채워졌다는 것이 언론의 지적입니다. 지금 그 법무부 대변인 구자현 운동권 출신이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진재선 서울대 총학생회 부회장 운동권 출신으로서 추미애 법무부 검찰 인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종근 남부지검 1차장 역시 운동권 출신으로서 친정권 검찰이라는 것이 검찰과 언론계의 평가입니다. 이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이종근 남부지검 1차장의 아내입니다. 대검 특별감찰단장으로 있는 허정수 역시 운동권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역시 운동권 출신으로서 91년 민자당 당사 농성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중간 간부들도 친정권 성향이거나 운동권 출신 검사들로 다 채웠다는 것이 이번 인사에 노골적으로 이것은 국민과 민심에 전혀 반하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 편향적인 인사를 이제 검찰 중견 간부에서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역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아니 자신이 범죄 혐의를 받아서 출석 요구를 하는데 3회씩이나 소환에 불응하고 불가피하게 그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을 다 좌천시켜서 수사팀을 해체하는 마당에 불가피하게 기소한 기소에 대해서 법정에 가서 본인이 무고함을 또는 죄가 없음을 우리 공판 중심주의로 우리 사법부에 가서 재판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국민된 도리인데 뭐 기소 구태타다. 그리고 공수처가 발생하면 검찰총장이 수사를 받는다. 그래서 검찰총장 자신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사정기관의 총책임자를 공수처를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정말 이 초유의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람은 정치인 이상의 그 고도의 뭐 정치 탄압을 받는 행위를 하는 쇼를 하는 사람이지 청와대의 대통령 참모로 비서로 근무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이러한 그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부적절한 그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발언을 한 이 참모를 즉각 저는 파면 해임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1월 8일 수요일 밤에 인사학살에 의해서 1월 23일 또 이렇게 중견 간부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마지막 가장 작은 대검의 그 중간 간부들에 대해서만큼은 이번에 인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말아달라. 또 당사자들도 다 모두 이번 인사는 잔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또 부임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 정권의 중요한 수사 관련돼서 지금 수사 담당 관련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그 유혁 변호사를 전혀 그 절차와 규정을 위반해서 검사장에 신규 임명하고 검찰국장으로 보하려고 했던 사실을 은폐해 가면서 또다시 2차, 3차 이렇게 검찰 무력화, 검찰 해체하는 이런 직권남용을 범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은 유혁 변호사 그 신규 임명 과정에서 본인이 저지른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그 장차관들 또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직권남용죄로 무수히 처벌했던 그것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을 그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 죄에 비하면 추미애 장관이 유혁 변호사를 그 신규 검사장 임명 절차와 규정을 완전히 위반한 채 임명하고자 했던 그 직권남용은 수십 배 수백 배 불법 행위가 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까지 저질렀으면서 연이어서 1월 23일 이렇게 또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저는 자격 미달이고 더 이상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 나중에 설명을 국민들께 하는 것이 장관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텐데 그조차도 또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일방적인 스피커에 의해서만 대국민 메시지를 바라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이 국회 법사위에 와서 의원들과 격이 없는 허심탄회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본인이 과연 그 법과 절차를 지킨 것인지 아니면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선 것인지 그것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고 그 판단은 오롯이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사위에 나오셔서 국민적 의혹을 대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솔직한 답변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직권남용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또 얼마나 많은 법치주의 파괴를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 법사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민 앞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그런 장에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지금 민심이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흉흉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출석 요구를 받은 장관은 적극적으로 출석에 응해서
본인의 검찰 인사 그리고 직제 개편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정당함을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뭐 2, 3일 후에도 법사위가 열린다면 추미애 장관께서는 본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고 법과 질서를 지킨 법치주의에 기반한 인사권과 직제 개편이었다고 자신한다면 국민 앞에 나오십시오. 저희들과 진실된 그 진실 규명을 위한 그 맞짱 토론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면 될 거 아닙니까? 뒤에 숨지 말고 하루빨리 법사위에 출석해 주실 것을 아울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비록 야당 위원님들만 나오셔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잘못,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런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는 비록 여당이라 해서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을 갖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추 장관이 안 나온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핑계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는 걸 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나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도피의 방법으로 나오지 않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 후보자 시절에 제가 정치인 법무장관으로서 어떻게 법무장관직을 수행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장관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 후보자의 5선 국회의원 경륜을 잘 살려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잘 지켜달라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겠다고 답변했고요. 그런데 지금 장관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검찰 인사권 행사 이거 보십시오. 이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업무 집행입니까? 오로지 문재인 정권 지키기, 문재인 정권 사람들 지키기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같은 성향을 가진 그런 검사들 발탁해서 요직에 앉히고 그렇지 않은 검사들 전부 좌천시켜서 옷을 벗게 하거나 검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인사 내용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두 눈 똑바로 뜨시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 심판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추미애 장관 이런 인사를 해서 문재인 정권에 도움을 주겠다고 작정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업무 집행이 비수로 되돌아와서 자신도 문재인 정권도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지금 법무부 장관의 업무 집행인데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위원장으로서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장재현 의원님. 때는요 네. 국가 근간을 흔드는 사태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예, 봅니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권력의 횡포를 부리는 일인데 조만간에 현안질의 이 회의는 꼭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예. 위원장님이 좀 양당 간사, 3당 예. 간사를 좀 소집해서 예. 조만간에 이 현안질의를 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그 의혹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당이나 그 아류 군소 정당들의 들은 입만 열면 민생 법안 처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께서는 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법사위가 열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정말로 문재인 정권 내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원하신다면 빨리 국회를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법사위도 여야 합의로 열어야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그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현안 질의를 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때 정말 준엄하게 법무장관에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도저히 추 장관이 나올 생각도 없고 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현안 질의를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잘 아껴두셨다가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준엄하게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